반도체가 피크를 찍고 수급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ESS 쪽으로의 성과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일단 중국 쪽에서 불어온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나.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의 체결됐던 장기 공급 계약 시장이 확보됐던 물량이 없어졌으니까 실적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확정된 어떤 실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는 점은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연간 실적에 어떤 작용하는 효과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ESS 시장이 맞고요. 사실 ESS가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결국 2차 전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 오랜 시간에 겪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ESS 배터리가 중국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상당 부분 다시 또 올라가서 48%까지 대폭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빈틈의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빠르게 채워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전지 쪽으로의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기업단에서 ESS 쪽으로의 성과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1년 안에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마음은 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LNF를 그래도 소재 쪽으로는 제일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ESS 쪽으로도 기대를 했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나기가 지금 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약간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 비가 어느 정도 거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광산업 자원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리튬 채굴 허가를 대한 수위를 굉장히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리튬 생산이 굉장히 집중된 중국의 지역이 있는데 이춘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사용 기간이 만료된 27건의 광산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CATL 관련돼서도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라는 소식,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불어온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이번 연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은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중국발 공급 변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상반기 좋을 것이다, 상반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상반기 때 그렇게 피크를 찍고 수급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박자적으로 거기서 어떤 그 시기에 적절한 좋은 재료들만 시장에 뿌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을 받아내는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섹터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신 ESS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도 아마 2026년이 지금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의 해로 잡고 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 관련돼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미래 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ETF를 담아보는 게 지금 시기에 바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은 안전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기업 개별단에서 이슈가 이제 다른 종목도 안 나오리라는 그런 보장은 당장은 할 수는 네. 없는 상황이고 또 LNF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장 수급에 대해서 약간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LNF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121선에 대한 지지는 좀 남아있더라고.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85,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보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85,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발생을 한다면 단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으로 보고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된 ETF 상품도 상당히 좋은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LNF가 이렇게 됐으면 경쟁사를 공략?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시는 것보다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산업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선택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사실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ETF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당장의 퍼포먼스 나는 거를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지지라든지 하방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발생을 했을 때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일 수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3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섹터가 괜찮았죠. 센사를 비롯해서 네. 소재사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어닝 시즌이 좀 끝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11월 기점으로 해서 외인 수급이 좀 이탈됐던 부분들, 뭐 반도체 섹터가 빠지니까 2차전지도 사실상 뭐 같이 좀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됐는데 12월 중순 이후에 주도주의 수급이 회복됐는데 오히려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좀 부상이 좀 되면서 일단 주가 회복보다는 오히려 좀 낙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 좀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3분의 1의 회복세보다도 네. 일단 오른 걸 다 토해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아쉽고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정말 원인이 돼서 2차 전지의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리는 계기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급 동향을 보면 배터리셀 3사의 최근 2주간 주가 동향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한 16%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삼성 SDI가 11.8% 정도, 뭐 SK이노베이션이 9.4% 정도 좀 하락을 했었고요.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주가 하락 폭도는 더 큽니다. LNF가 21%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비엠과 뭐 포스코 퓨처엠이 한 13%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악재로 부상됐던 내용들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뭐 포드와의 체결됐던 뭐 장기 공급 계약,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제 부분, 특히나 뭐 배터리팩 모듈 관련돼서 공급 계약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내용들, 이 부분도 좀 해지가 되면서 네. 이게 추가적인 악재가 됐는데 사실 센사의 개별적인 어떤 이익 회선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왜 양극 소재사들의 낙폭을 좀 더 키웠는지 이 부분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악재라는 어떤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좀 넘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기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뭐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미 예고됐던 부분들이 3분기 실적 부분들은 미국향 수요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이전에 단기 수요가 과하게 좀 반영됐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캐즘의 연속 성과 내지는 전기차 인센티브의 폐지에 관련된 어떤 종료 시점 이후의 어떤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예고됐던 악재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일 악재보다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일단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에 오히려 하락폭을 좀 더 확대시킨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ESS 관련된 수익성 방어는 다르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확보됐던 물량이 없어졌으니까 실적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일단 공급 계약의 내용 기조를 좀 보면 일단 포드와 체결됐던 전체 공급 계약이 13조 5천억 규모입니다. 이번에 해지됐던 물량은 9조 6천억 정도가 좀 해지가 된 것인데 사실상 뭐 전체 금액에 대한 해지가 아니라 9조 6천억 정도에 연동되는 부분들은 픽업 트럭에 공급되고 있는 배터리 셀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드 자체가 픽업 트럭에 이제 소요되는 어떤 이 전기차 생산을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좀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부과되는 공급량들은 당연히 이제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포드의 전략이 전기차를 그럼 만들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 전기차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보면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 전체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픽업 트럭 부분은 이제 중단하는 것이 맞겠고 ESS 부분이라든가 저가형 전기차 이 팩이라든가 전기와 내연차 연료를 좀 공용해서 쓰고 있는 연료 전환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들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그대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 FBPS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팩에 관련된 공급인데 이 규모는 좀 2조 5천억 정도에서 굉장히 미미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이 공급 계약의 차이가 좀 있는 점은 포드의 13조 5천억 원의 전체 계약은 사실 확정된 이야기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공급을 앞두고 공급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 실적이 기여가 됐던 부분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돼서 2032년도까지 좀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른 뭐 완성차 업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한다든가 뭐 포드의 어떤 이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R&D 비용이 좀 투자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뭐 확정된 어떤 실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연간 실적에 어떤 작용하는 효과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FBPS 관련된 배터리 팩 제조 부분들은 일단 뭐 중소형공급사들에 대한 여건들을 좀 감안할 때 이거를 확정적인 어떤 공급 수량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좀 공급됐던 물량들이 만약에 해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전체적인 어떤 연간 이익의 어떤 훼손 부분들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를 좀 앞으로 크게 좀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저는 뭐 그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이 부분이라고 봐요. 잠재적인 확보 물량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물량 공급이 뭐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의 어떤 효과가 뭐 인식 제한이 된다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외형 확장이 뭐 대폭으로 축소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뭐 일회성 요인 정도로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제가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은 전기차 인센티브의 어떤 폐지 효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미국 내 단기간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점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영향으로 좀 평가받으면서 조정을 거친다면 그 이야기는 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공급 계약 정도가 좀 해지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에 관련된 큰 영향이 무너졌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들은 포드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뭐 전기차 전환의 뭐 의무 전환 시점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뭐 내연차가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양산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안에서 픽업 트럭의 선호도를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는 기존의 어떤 내연차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은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포드가 내연차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사업을 영원히 포기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파트너십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는 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조 틀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훼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